문제의 5.18 공청회를 주최하고도 아직까지 망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성난 광주 시민들에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당 광주시당에 나타난 김진태 의원의 차량을 성난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올라가라!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5.18 피해자들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우 지지층을 노린 듯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란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망언 나흘 만에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했다며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세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 의원의 제명 요구에 대해선 방미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귀국해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자신들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의 임명을 거부한 청와대를 향해선 연이은 악재를 탈출하려는 정치적 출구 전략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여야 4당은 일제히 계속 자격미달 후보를 추천할 바엔 추천권을 다른 당에 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김수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나오셨습니다. 김진태 의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주 갔잖아요. 네. 뭐 다른 거는 뭐 다 뭐 아는 얘기고 제가 궁금한 거 김진태 의원 옆하고 뒤에 선글라스 낀 건장한 분들이 쫙 쫓아다니던데 네. 그 당직자도 아닌 것 같고 보좌관도 아닌 것 같고 혹시 경호?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광주에서 격렬한 항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변의 경호를 위해서 특별히 대동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딱히 저희가 일부러 잡질 않았기 때문에 저 뒤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김진태 의원 저렇게 서 있고 중간중간에 보면요. 검은색 양복 입고 선글라스 낀 분들이 쫙 있어서 저건 뭐지 하고 봤더니 참 국회의원 치고는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광주 그래도 일부러 갔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저거 뭐 예상 못했겠어요? 네, 근데 간담회도 한 10분 정도에 그치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 가졌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광주 지역, 전남 지역 당원들이 화가 날 만한 일이기도 그러니까요. 해요. 네, 그러지 않아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에도 호남 지역은 빼고 주최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5.18 문제에 마찬가지로 초당파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또 김진태 의원이 가서 수습도 하고 또 당원들도 달래야 될 텐데 10분에 불과한 시간 간담회를 그냥 했다는 것은 좀 많이 그쪽 당원들 입장에서도 아쉬운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진태 의원이라는 인물을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차피 저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부대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굳힌 분이기 때문에 왜 저럽니까라고 우리가 제가 안 물을게요. 그거보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자유한국당이 김진태 의원의 첫 발언에 대해서 뭔가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나흘 만에 사과했어요. 한국당 지도부는 판단 믿습니까? 뭔가 착각을 한 겁니까? 안이하게 대처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안이하게 대처했다라고 정도 볼 수 있겠는데 5.18 망언을 그냥 너무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다? 별거 아닌 거라기보다는 이제 당 일각에서 한 발언이니까 당 전체로 불길이 옮겨 붙은 거에 대해서 안이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김진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주자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건드렸다가는 이제 당의 어떤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우려해서 조금 간을 보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수위를 조절을 하려고 했었다 할까요? 그런 아니 저는 차원이라고 정말 보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말 자체가 더 기름을 분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역풍 부는 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당 지도부에서 이 불길을 끌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불과 며칠 예. 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뭐 태극기 부대를 포함해서 다 껴안고 가는 예.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연출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연환계에 예. 배들이 다 묶여 있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불길이 그냥 옮겨 붙는 것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었는데 뭐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자책골을 스스로 자처를 하면서 네. 뭔가 좀 역공의 하여튼 빌미도 제공해줬고 우스갯소리로 국회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딴 건 몰라도 야당 복하나는 있다고.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상황을 복기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떨어졌죠. 있던 예. 시점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올라갔고 네, 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 논란을 둘러싸고 예. 조국 수석, 김종서 실장을 불러가지고 예. 그 회의를 열었는데 별 재미 못 봤죠. 네, 막상 회의를 열었더니 이제 국민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별 게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고 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로 이어졌단 말이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문재인 정부에 좀 위기가 오나 했더니 자유한국당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동시에 고점을 찍은 동시에 5.18 망언을 쏟아냄으로써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유리한 그런 전국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경험상 대한민국 정치는 내가 잘해서보다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너무 미끄러지기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다는 얘기도 이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자, 예. 또 양당 체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주로 뭐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기보다는 상대의 실책을 살찌 맞아요. 주워 먹어서 예, 연명하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죠. 한국당이 김진태 의원 윤리위에 제소했잖아요. 네.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면은 전당대회 출마 못하는 경우의 수 가능합니까? 저는 전당대회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심사도 그만큼 늦춰지지 않을까.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그게 뭐 자연스러운 귀결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진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못할 가능성은 비현실적으로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마 3파전이네요? 3파전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오세훈 전 시장 후보 보이콧 한다 그랬다가 다시 오락가락해서 다시 복귀하고 그런 거 남는 장사입니까? 잃은 장사입니까? 단기적으로는 잃었죠. 보이콧을 한다고 해놓고 예. 며칠 만에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다. 네. 그러나 예, 그러나. 황교안, 김진태 이런 후보들이 범친박 진영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박 진영에서도 후보가 필요하긴 하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을 수 있고 개파적인 명분이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큰 명분은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5.18 망언이라든지 예. 또 박심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휩싸여 있는데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명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유턴을 해서 전당대회 출마하기로 한 것까지는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당대회가 불씨 자체가 꺼질 뻔했는데 맥이 빠져서 네. 그래도 오세훈 덕분에 그래도 전당대회 열기가 살아났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 전 시장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또 페이스를 살린 그런 측면도 있거니와 아하. 또 결과가 어느 정도 크게 1위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 또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발판까지도 예, 마련을 예. 할 수 있으니까 도전을 해볼 만했겠죠. 이건 만약이지만 그렇죠. 오세훈 전 시장이 2등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2등이고 네. 황교안 전 총리 다음에 대선 주자로서의 자리매김하는 데는 문제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민주당도 그렇게 좀 정세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상황에 대해서도?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타당이라든지 이쪽 입장에서는 황 전 총리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내다보는 예. 시선들이 많은 것 같고 솔직히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땡큐다 이런 반응을 제가 취재를 해봐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황나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네. 황교안 나오면 우린 땡큐다. 네, 황나땡 여전히 유효해요? 그 분석이? 그 분석이 유효하고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오 전 시장의 득표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번에 전당대회가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크게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전당대회 앞두고 뭐 북미 정상회담 일정 겹친 게 제일 고밀거리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그거는 뭐 아무 문제 아니고 지금 스스로 5.18 망언으로 자살골을 먹었으니 네. 예.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땅을 칠 일이기는 한데 하여튼 현실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 이분 참 궁금한데 여전히 유승민 의원이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끝장 났어요? 결론 났습니까?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아직까지 또 유보적인 끝났죠?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설 때문에 내부에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난 건데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당장에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대표 측에서도 좀 기다려보지 않을까 싶고 예.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끝나봐야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거취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네. 바른미래당의 연찬에는 핵심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과의 그 통합 논의다라는 얘기를 하시자마자 뭐 박주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 평화당하고 합치자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들 많이들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야 김수민 평론가가 이게 좀 이 야권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깊숙이 취재를 하시는구나는 걸 느꼈는데. 유승민 의원과 이 평화당 의원들 간의 이 결합이라는 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합니까? 일단 유승민 의원이 일종의 정치적인 낯가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예. 계속해서 영남권에서 영남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예.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지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때도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이 평화당 의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그나마 흔쾌하게 통합에 응했던 건데 유승민 의원은 사실 자신이 함께하기 싫은 정치 세력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보라고 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속내는 호남이 아닌가.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결합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예, 예. 대구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시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좀 하나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이른바 민주평화당 의원들 중에 옛날 다시 국민의당으로 다시 합치자. 어차피 동지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다 호남 의원이죠. 네. 박주선, 김동철, 그렇죠. 또 뭐 장병환 이런 분들은 지금 뭐 다시 합치자 이런 얘기 아니. 단 안철수 없을 때 합치자 뭐 이런 얘기로 들리던데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입장이 뭘까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일단은 바른미래당 자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소멸하지 않는 게 급선무다. 네, 소멸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무리하게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하다가 예. 바른미래당의 한쪽 편하고 또 결별을 하는 그런 사태는 좀 막고 싶어 하지 않을까. 현재 바른미래당 예.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바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전당대회가 이제 뭐 이렇게 다가오고 이럴수록 각 당의 이제 분위기가 좀 하여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 출석했잖아요. 네. 뭐 한 1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는데. 자, 뭐를 조사받은 걸까요?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폭로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라든지 또 본인이 연루되었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잘려나갔던 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저런 것들을 두고 조사를 받지 않았나. 근데 요 대목에서 보여집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 네.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하는데 이현주 의원하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저기 왜 동행을 하죠? 어떤 지금- 정치적 노림수가 있습니까? 저기 메시지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예. 김태우 전 수사관의 사건을 네. 예전에 뭐 박관천 전 경정이라든지 아.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권력 내부에서의 누수 현상, 권력 암투, 권력 네. 내부 이 누수. 예,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규정하고 있는 것 있다. 같고요. 그래서 네.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라고 음. 판단을 하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을 끼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행보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 그리고 스스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에 그렇게 걸맞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게요. 오히려 당파적인 네. 문제로 국민들이 이 프레임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네. 사실 김태우 전 수사관한테 힘이 그렇게 실리지 않는 이유가 국민들이 이거 그냥 반정부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예, 예.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김태우 전 수사관에서 뭐 가장 곤혹스러운 건 아무래도 청와대일 텐데 네. 청와대의 입장은 뭡니까 현 상태에서는? 청와대는 딱히 대응하지 않겠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 그럼 무시 전략으로 가나요? 네,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봐야 검찰이 되겠고. 알아서 할 일이다. 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일정하게 사실로 드러날지라도 예. 특감 반에서 할 수도 있는 공공 목적에 따라서 행해지는 예. 그런 업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폭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응하지 네, 않겠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한꺼번에 열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예. 꺼내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일이 대꾸를 하면은
오히려 페이스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청와대 측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과 진영 논리를 떠나서 순수하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김태우라는 사람을 공익 제보자라고 보는 거냐, 이걸 비리 물타기로 볼 거냐, 이 프레임 자체도 잘 이제는 좀 흐릿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네. 제가 받는 느낌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그 공익 제보자 이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감반원이 예.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가 사실일지라도 특감반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논리 그거 있죠. 청와대가 그것도 못해라는 논리와 네. 아니 청와대 그런 거 안 한다더니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이 두 논리의 충돌일 텐데 네. 아직도 국민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가늠이 현재로서는 언론으로서는 좀 불가능하기는 해요. 네. 자,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이 프레임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여론이 가는지 한번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